자, 이제 그 문제 해결 능력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교재 361페이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 70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70문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충분하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마 그 추론 문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능력, 특히 추론 문제는 풀이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0문제로 좀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70문제니까 7개로 영상을 좀 쪼개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반드시 거짓인 거. 추론 문제는 이런 걸 잘 봐야 돼. 거짓인 거, 참인 거, 또 알 수 없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100명이 어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100명이 세 군데 봉사활동에 참여를 이제 하려고 한대요. 여러분들도 빨리 취업하셔서 이런 봉사활동 좀 다니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꼭 올 거예요. 제 눈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일단 세 군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손을 들게 한 거예요. 서울 갈 사람 이렇게. 서울에 손 들었으면 인천하고 대전에 손 들면 안 돼. 그런데 서울에서 봉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 중 일부는 사오정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다 손을 든 거예요. 서울 말고도 뭐 1, 2, 3에 모두 손을 들었대요. 근데 다행히도 그 숫자가 일정한 거야. 그 외 참가자들은 모두 올바르게 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 손든 일부.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 1에 손을 든 참가자는 10명, 여기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진짜 이거 서울의 그 희망자들이야. 근데 이 10명 중에 일부, 그러니까 그 X명이겠죠. 이 X명이 여기서도 손을 들고 여기서도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손을 든 사람이 80명이란 얘기는 이게 순수하게 인천 지역 봉사 희망자가 아니라 이 중에서 X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 손든 이 X명이 여기서도 손을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전도 질문 3에 손을 든 사람이 16명이니까 빼기 X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100이 나오도록 하면 이제 게임 끝났죠. 그래서 일단 10 더하기 80 빼기 X 더하기 16 빼기 X 이렇게 하면 이게 100이야.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X가 3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서울 지역 희망자 10명, 얘는 3명을 빼줘야 되니까 77명, 얘는 3명 빼줘야 되니까 1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죠? 서울 지역 희망자 수는 10명이야, 맞아. 인천 지역 희망자 수는 77명은 대전 지역 희망자 수의 6배 이상이에요? 대전 지역 13명인데 6을 곱하면 78명이잖아. 그러니까 77명이니까 6배 이상 아니잖아. 그러니까 X.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가 이렇게 문제를 좀 출제를 하고 그럴 때 그 피셋 있죠. 피셋에서 좀 기출됐던 문제들을 약간은 좀 참고를 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유형이죠. 여기 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A팀과 B팀에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빨라. 그래서 A팀하고 B팀이 있는데 50명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모두 소속된 팀에서 근무 중인데 A팀이 회사 전체 행사를 담당하게 돼서 B팀에 9명의 인력 지원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B팀은 50명 중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A팀의 지원 인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차 이렇게 딱 했더니 A팀은 59명이 돼 있고 B팀은 41명이 돼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이 59명 중에 A팀이 50명, B팀이 9명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B팀 41명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또 B팀 역시 또 다른 회사 행사를 담당하게 돼서 A팀의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대요. A팀은 B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을 포함한 59명 중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다시 두 번째
이쪽으로 원래 이쪽으로 해서 9명이 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9명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9명 중에는 순수 A팀 요 50명에 되는 9명이 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B팀 중에 일부 그리고 A팀의 일부가 갔을 수도 있고 뭐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구조죠. 그런데 보기 A를 보니까 A팀과 B팀 간 인력 자원이 한 차례씩 이루어졌어. 이렇게까지 갔어. 그러면 다시 50명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성은 좀 다르게 돼 있겠지만 그죠? 그랬더니 A팀에 B팀 소속 직원이 3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3명. 이쪽 9명 중에 그럼 B팀으로 몇 명이 갔어요? 원래 B팀 인원이었던 6명이 가고요. A팀 인원 3명이 간 거예요. 이 9명. 여기 지금 3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B팀에는 A팀 소속. A팀으로 지금 갔으니까 B팀에는 두 번째 있을 때 A팀이 3명이 있는 거죠. 3명 남아있다. 그죠? 자, 거꾸로 A팀과 B팀 인력 지원이 한 차례씩 이루어진 후 B팀의 소속 직원이 또 2명이 남아있대. 이제 이건 아니야. 이건 또 다른 경우야. 자, B팀에 A팀 소속 직원이 2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 9명으로 갈 때 A팀 7명, B팀 2명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A팀에는 B팀 소속 직원이 2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이쪽에 3명 남아있으면 이쪽에 또 다른 팀 3명 남아있고 이쪽에 2명 남아있으면 다른 팀 2명 남아있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2명.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될 2명의 후보자. 여기 보면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요. 4명 중 후보자가 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사와 총무 담당자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되면 요 4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2명이 서로 다른 업무를 맡아서 4가지 업무를 빠짐없이 분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2개씩 나누든가 하나, 3개 이렇게 나누든가 어쨌든 이 2명은 저 4가지를 다 책임져야 돼. 맡아줘야 돼. 그리고 4가지 업무에 관련된 직업기초 능력으로는 이런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의, 대, 문, 정, 자.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아래는 이를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저는 참 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명. 갑, 을, 병, 정.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요거죠. 이제 직기초. 과목이고 요거는 이제 업무.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면 문제가 금방 풀려요. 그래서 일단 자원관리 능력은 병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갖추고 있대요. 일단 갑, 자원. 그리고 얘는 자원이 없어. 그 다음에 정이 급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사소통 능력만 추가로 갖추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정은 의사소통은 없나 봐. 그리고 급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 정보가 아니라 하려고 그러면 의사소통과 함께 대인 문제 해결, 대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자원 있고, 자, 대인하고 문제 있으면 되겠네요. 대인하고 문제. 자, 이거 보세요. 의사소통력만 있으면 의사 대인에서 채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사 문제에서 제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인 자원에서 비품 구매. 급여는 못해. 그래서 일단 3개가 확정이 됐어요. 정은 3개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정이, 의사는 이제 없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 있어요? 대인하고 자원 해서 할 수 있는 거. 얘는 비품밖에 못해요. 일단 하나밖에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채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대요. 채용 업무를 하려면 의사하고 대인. 의사, 대인. 그 3개 다 찼어. 근데 일단 채용하고 얘는 또 자원의사 대인이니까 자원하고 대인이 있어서 얘는 비품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원 대인에서 비품 할 수 있죠.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을과 병은 급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대요. 급여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 정보 있죠. 문제 정보. 3개 다 찼어요. 그러면 자원 문제 정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자원, 문제, 정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급여. 또 없죠. 대인하고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야. 그럼 대인관계 능력을 갖춘 후보자는 2명이래요. 벌써 대인 2명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대인 아니야. 그럼 병이 갖출 건 뭐가 있어요? 나머지 2개 빼고 의사, 그 다음에 문제, 정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병이 할 수 있는 건 의사하고 문제를 통해서 요거 의사 문제를 가지고 해서 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하고 정보에서 급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뽑으면 채용, 채, 비, 재, 급 요 4가지를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갑병.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계산을 시키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여기에 그 연구 모임 지원 계획에 해당되는 거를 표로 직접 그려서, 그러니까 그 추론 문제는 실제로 시험장 가면 막 우리 마음을 바쁘게 하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표 그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또 숫자를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표를 그려야 되죠. 자, 상품 개발 여부에 따라서 여기 보면 상품 개발을 위한 모임의 경우는 2,000원을 지원한대요. A하고 D 2,000원씩.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한 모임당 1,500원을 기본으로 해. 1,500, 1,500, 1,500. 그 다음에 연구계획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상등급은 1인당 뭐 이렇게, 중은 1,000, 뭐 이렇게, 하는 요렇게. 그래서 연구계획 사전평가 결과는 여기에 하고 요 구성원 수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 2니까 5명하고 하면 600. 그 다음에 여긴 중, 10인데 6명이니까 600.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협업 인정 여부를 보면, 이 2가지 지원금 얘랑 얘를 더한 거에 30%를 별도로 지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협업 인정 여부는 A하고 또 C야. 그러니까 이거 더한 거에 30%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쭉 토탈을 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요, 총 지원금의 규모가 4번째로 많은 모임이야. 밑에서 2번째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까지 안 더하고 이 토탈을 안 내도, 이것까지 더한 토탈을 안 내도 얘들 들어간 이 A하고 C가 밑에서 위에서 4번째, 그러니까 밑에서 2번째가 될 리는 없잖아요. 플러스 뭐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A하고 C를 빼고 나머지 B, D, E 중에서 요 2가지만 더해가지고 밑에서 4번째, 위에서 4번째 4등에 해당되는 걸 고르면 굳이 요거까지 다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걸 보면 정답이 4번째니까 얘랑 더하면 2130이고, 얘보다 작은 데가 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2네. 그죠? 그 다음에 협업 인정 여부를 평가 기준에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거는 당연히 2,600하고 2,700 D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시간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이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두뇌가 이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더하느라고 뭐 한 3, 4초 정도는 되겠지만 이 시간 줄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될 거야. 믿어.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문제가 약간은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10kg 단위로만 생산돼서 뭐 327 그러면 7을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320kg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나오고 키로당 가격이 나오고 요렇게 가지고 있대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요렇게 A하고 B를 해서 뭔가를 만들었대요. 쪼개서. 이건 뭐죠? 비율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게 무게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일단 A를 300kg 생산한 상태래요. 뭐 추가 구입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 이런 배합 비율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에는
반드시 구리 60%, 철 5%, 아연 20%, 망간 10%가 들어가 있어야 돼. B에는 마찬가지로 구리 80%, 주석 5%, 아연 15%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일단 이건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몇 킬로가 쓰여졌는지를 표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좀 약간 통합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뒤로 밀어 놓으세요. 바로 풀지 말고. 마음이 쫓겨서 잘 안 돼. 그래서 표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구리, 철, 주석, 아연, 망간. 이렇게 구리, 철, 주석, 아연, 망간인데 우리는 뭐를 위한 표를 지금 그린 거죠? 실제 사용된 그 무게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서 이제 A, B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일단 A는 300kg를 만들었대요. 근데 구리가 지금 이 회사가 준 게 71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주석 33, 그 다음에 아연 155, 그 다음 망간 30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300kg 중에 구리가 지금 몇 킬로 들어있어요? 300 중에 60%니까 구리는 180 쓴 거예요. 이건 무게야. 그 다음에 철 5, 300kg 중에 5% 들어있어. 15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석은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아연은 25%를 300kg 중에 25%면 75. 이만큼 쓴 거예요. 망간은 10%를 쓴 거예요. 300kg 중에 10. 그러니까 30이죠. 그럼 일단 여기는 이제 나머지. 이 나머지가 뭐예요? 이 나머지 가지고 이제 B를 만드는 거예요. 합금을. 그럼 얼마 남아 있어요? 710에서 180을 썼으니까 530 남아 있고요. 얘는 다 썼죠? 얘는 33 그대로 남아 있죠? 얘는 80 남아 있죠? 얘는 다 썼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B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즉, 판매하여 최대 금액을 얻을 경우는 결국 A를 300을 생산한 상태에서 B를 이 나머지 이거 가지고 B의 무게를 제일 높게 생산을 하면 최대 금액이 되겠지, 팔아서. 그러니까 결국 얘들을 다 더하면 몇이에요? 다 더하면 얼마죠? 563에 80을 하면 643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자체가 제품이 되려고 그러면 3을 날려야 돼. 왜 그러냐면 10kg 단위로만 생산된다며. 그래서 어쨌든 이 나머지 가지고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무게는 어쨌든 그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64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우리는 기대해야 돼.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되지? 이 640이 이 퍼센트 80, 그러니까 구리 80, 주석 5, 아연 15%로 진짜 환상적으로 이 비율이 딱 맞게 돼 있는 게 640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대한 만들 수 있는 B의 그 합금이 640일 경우는 그러면 80%니까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640 중에. 구리가. 그럼 80을 한번 곱해봐. 84, 32, 3, 68, 48, 512. 다행히도 남아. 자, 그 다음에 33. 주석은 640 중에 5%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64에 5, 54, 20, 65, 30, 32. 되게 없어 보인다. 그죠? 막 암산으로 막 촥촥 해야 되는데. 32. 다행히도 1kg가 남아. 이제 얘만 딱 비율이 15%가 딱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 중에 이 640에 해당되는 15%만 딱 나오잖아요. 그럼 B의 최대 합금 무게는 640이야. 이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640 곱하기 15를 해보잖아요. 어떻게 되죠? 640에 15.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4, 5, 20. 3, 2, 4, 6. 이거 맞나요? 그러면 96이 되네요. 부족해. 얘가 만약에 실제로 96kg가 실제로 남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남아 있었다 그러면
이 비율대로 640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였어. 그럼 우리가 이제 빨리 끝내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640을 생각을 해서 이 비율을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부족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이 남아있는 80kg이 이 실제로 15%에 해당되는 그 합금의 무게가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 때문에 지금 640이 안 나왔잖아. 결국 관건은 얘야. 얘가 부족해서 640이 안 나왔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80이 15%가 꽉 찰 때만이 이 합금의 무게는 최대가 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걸 비율로 한번 따져봐. 80kg이 15%야. 그러면 몇 킬로그램일 때 100%가 되느냐. 요거 따져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8,000 나누기 15x가 되겠네. 15x는 8,000 해가지고 저 x가 얼마가 나오냐면 또 없어 보이는 계산을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암산 쉽지가 않더라고. 75 해서 53. 그래서 53점 뭐뭐뭐뭐. 즉 얘가 이 몸무게가 100%일 때가 533점 얼마 되는 게 최대의 무게예요. 얘가 이 80 있는 상황에서 얘를 15%로 맞춘 상황이 이 합금의 최대가 된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최대예요. 이 비율을 남은 금속 가지고 이 비율대로 만든 최대의 무게가. 지금 우리가 이거 하려고 제가 또 이 없어 보이는 계산까지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533을 그대로 시장에 팔 수 있어요? 얘들은 10kg 단위로만 생산한다며. 그러니까 530.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8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좀 다르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풀이를 보고 또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어쨌든 A는 300, B는 우리가 530. 그러면 이제 가격, 여기다가 300원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200원을 곱하면 얘는 9만이 나오고 얘는 10만 6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개의 차이는 16,000원 되겠네요. 요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은 이제 한 문제에 두 문제가 좀 붙어 있죠. 자, 캘리포니아에 열리는 뭐뭐 산업 박람회에 관련하여 뭐 출장을 가고 있다. 야, 우리 이런 출장 한번 가봅시다. 빨리 취업을 해서. 야, 진짜 좋겠다. 캘리포니아. 한국 뿅뿅공사는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니까 3일 출장이네요. 피곤하겠다, 미국. 그리고 이동거리가 보니까 다 해서 200마일이에요. 그러면서 출장비를 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렌터카 택시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는 거야. 아, 저는 예전에 미국 실제로 출장 가가지고 렌터카로 막 이렇게 다녀본 적 있어요. 정말 미국의 도로를 이렇게 달린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추억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곧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성 등급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렌터카 이동할 때는 얼마가 듭니까? 일단 하루에 50, 그리고 유류비 10, 4인승 차량이니까 3일이니까 일단 150에다가 1일 요거니까 30, 이렇게 하면 요건 18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택시는 50마일당 일단 1, 그러니까 요거는 200마일 가니까 4에다가 이동거리 200을 곱하면 얘는 800 나와요. 야, 돈 엄청 나온다. 대신 편하겠지. 대중교통은 인원수 곱하기 40이야. 그러니까 4 곱하기 40 하면 160. 그러니까 제일 경제성이 좋은 건 대중교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렌터카, 그 다음에 택시. 이렇게 되겠네요. 3번.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동수단별 평가표가 다음과 같을 때 출장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이동수단과 최종 평가 점수. 여기 보면 기준은 여기 나와 있어요. 상등급을 받으면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인데 단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지. 또 우리가 그
서두르다가 안정성을 중시하여 안전성 점수는 2배로 계산을 한대요. 그러면 렌터카는 경제성은 하니까 1점, 3점, 1점인데 안전성은 2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점 하면 얘는 6점, 얘는 3점, 2점에다가 중 2점인데 2배라고 그랬으니까 4점.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얘는 몇 점이야? 9점인가요? 네. 그 다음에 2점, 1점, 2점인데 또 2배니까 4점. 해서 얘는 7점. 그래서 일단 제일 그 높은 점수는 택시고 9점이네요. 그죠? 의외다. 이렇게 비싼 게 나왔네. 10번. 요거는 이제 3단론법과 대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거를 엑스레이로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럼 뼈대가 나올 거예요. 즉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장으로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얘를 A로 바꿔봐. PQRS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니 몰라, 내 방식대로 할래. A로 바꾸고요. 얘를 B로 바꿔봐요. B. 그럼 알고 보면 이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만약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달 확률은 예의대비 대한민국 경제활동 대비 지출을 늘릴 것이다.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얘 엑스레이로 해보면 겨우 이거예요. 그냥 A는 B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이걸 그냥 C라고 놔. C. 늘리거나 5. 경제협력과 관련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네. 경제협력과 관련된 지출을 늘리려 할 것이다를 B로 놨으니까 늘리지 않을 것이다는 not B네요. 두 번째 문장도 보니까 이거야. 겨우 뼈대가 이거야. 세 번째 문장. 대한민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면 새로 나온 거니까 D. 중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 C가 있었다 여기. 요거죠. C는 요거는 중국은 대한민국을 경제로 새로 나온 거네. D.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이런 식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 저런 명제 문제가 나오면 뭐 추가해야 될 전제 이런 게 나오면 다 3단론법이 이렇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새로운 결론이 나왔대요. 요렇게 해서 요런 결론이 나왔대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A로 났으니까 결론이 뭘로 난 거예요? not A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오면 되느냐? 그거 찾으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보니까 대우가 있네. not B는 not A. 만세! 그래가지고 여기 not B가 있으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야구르게도 not B가 없어. not B는 뭐죠? 이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없어. 그죠? 열받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not B가 없으면 딴 거라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not B가 있네. 그러니까 얘들은 명제고요. 진술이고요. 얘는 뭐죠? 얘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돼. 즉, 이 명령문은 지금 뭘 하라고 돼 있어요? C를 고르거나 not B를 고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고르면 돼. 하나를 고르고 하나를 버리면 돼. 근데 원래 우리가 필요한 건 얘야.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not B를 가지고 오면 돼. 그 얘기는 뭐죠? not B를 가져오고 C는 버려.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C를 버리고 and not B를 가지고 와. 이거 아니에요? 결국 not B하고 not C는 똑같은 거야. 결국 이게 없잖아? 그럼 not C를 갖고 오면 돼요. not C는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죠. 얘 대우. not D는 not C. not C는 not B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얘를 not C. 그러니까 not D에서 not C로 해서 not A.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not D가 있으면 돼요. 그게 뭐죠? not D. 중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제적인 보복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단론법 문제 중에 좀 제일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해설지를 보고 제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침에 안 되면 밤에 또 하고 내일 아침에 또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 설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소화가 될 거고요. 그 소화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